아직도 천리안, 라이코스, 야후코리아가 운영되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표준 문서 겉표지에 일일이 수기 서명을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업무는 최대한 지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트렌디한 인증과 트렌디한 컨설팅인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제 인트로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트렌디한 인증이라는 문구를요. 트렌디라는 단어는 뭔가 유행하는 것을 따라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ISO 인증이나 ISO 컨설팅이 유행을 따라간다?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좁게 볼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동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의미로 더욱더 폭넓게 트렌드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한 뒤에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트렌디한 인증이나 트렌디한 컨설팅은 시대의 요구에 섬세하게 반응해서 따라가는 인증이나 컨설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인증을 해주는 남자는 어떤 점에서 인증과 컨설팅에서 트렌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A라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A라는 회사는 제품 인증도 진행하기 위해 B라는 컨설팅 기관에게 컨설팅을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요. B라는 컨설팅 업체는 표준 문서의 맨 앞장에 관련된 부서의 수기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굳이 표준 문서의 갑지라고 하는 표지에 관련 부서의 결제 내용의 수기 서명을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주었고, 어쨌든 제품 인증 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만약 공무원이라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죠. 국가기관은 가장 보수적일 뿐더러 적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수정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사기업은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전자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수가 더 적은데 수기 서명이라뇨. 지금은 AI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이러한 AI로 자율주행까지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천리안, 라이코스, 야후코리아가 운영되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표준문서 겉표지에 일일이 수기 서명을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업무는 최대한 지양해야겠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제품 인증이라고 해서 경영 시스템 인증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컨설팅을 받는 고객들만 고생하겠죠. 전자결제는 업무 시간 외 시간에도 언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만약 야근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결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부서장은 퇴근을 한 상황이고요. 내일 출근 전까지 해당 건이 시행되어야 하면 제가 저녁에 부서장 집까지 방문해서 수기 결제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퇴근한 다른 부서장의 집까지 모두 방문해서 수기 서명을 받아야 될까요? 이게 맞나요? 부서장이 출장 가면 출장지까지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수기 서명을 위조할 겁니까? 만약 위임 전결이 없는 회사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겉표지에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은 정말 지양해야 할 비효율적인 방식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 버튼만 딱 눌리면 부서장들이 식사를 하든 잠들기 전이든 TV를 보든 결제 알림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 가능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ERP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죠. 심사 기법 역시도 ICT 기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사나 컨설팅에서도 지도해주는 인원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인증을 받는 고객들이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 텐데요. 심사원이나 컨설턴트는 방문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고객은 그 시스템으로 매일 몇 시간씩 일해야 됩니다. 책임감 없이 시스템을 엉망으로 수립하면 그 불편은 결국 누가 겪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서관리에 대한 업무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C라는 중소기업의 팀장은 자사 직원들에게 표준문서 작성 시 글머리 위치, 글자의 자간, 행간, 마침표 사용 여부 등이 충족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문서는 정형화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서의 여백이나 CI 크기, 문서 번호의 지정, 글자체, 글자 크기, 오탈자 등은 검수되는 것이 당연하죠. 회사의 문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읽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자간 행간거리는 사실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는 요소입니다. 물론 통일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행간거리가 13,
13과 14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업 규모에 비해 너무 타이트한 기준은 효율을 저하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부하 직원들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쓸데없는 기준 때문에 6시간이 걸릴 일을 24시간이 걸리게끔 한다면 그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18시간 동안 생산성 있는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경력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게 왜 문제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경험이 적으면 당연히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무 하나하나만 자세히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빠르게 업무 표준을 제정해서 직원들이 변경된 사항 혹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항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행간거리, 자간거리를 핑계로 문서가 작성되지 않고 업무가 멈춰 있도록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비효율적인가요? 컨설팅은 이러한 선을 잘 알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컨설턴트가 숲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나무만 하나하나 보게 하는 것은 꽤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증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많이 보이는 형태가 인증 전환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전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ISO 9001 추가 개정 요건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업무 절차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고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경부적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가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심사원이 해당 건으로 부적합을 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FM대로 규격 문구를 해석하자면 The organization shall determine whether climate change is a relevant issue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shall determine 이라는 문구 자체가 must 혹은 mandatory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구로 4.1항에서는 부적합을 발행할 조건도 되죠. 근데 이 말은 부적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뿐이지 무조건 부적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규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내부 이슈, 외부 이슈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업무 절차서에 반영하라 라는 요구는 없잖아요. 수출 기업이 리스크 관리 업무 절차서에서 환율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문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업에서는 환율에 대해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절차서에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검토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해보지 않은 분들은 표준 문서의 깊이나 의미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구 하나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 문구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 회의가 있을 만큼 해당 부분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서 트렌디한 컨설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기관 2곳에서 근무했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부 경험했기에 인증심사나 혹은 기업 실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증 알려주는 남자의 인증 및 컨설팅 후기, ISO 심사 비용에 관련된 내용, 인증 절차에 관한 내용, 심사 준비 사항에 대한 내용, 규격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ISO 인증이나 ISO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더보기란에 공식 홈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